자, 영철이가 왔습니다. 좋겠어요? 5대0. 5대0? 네. 어우, 조타 해트트릭하고 막. 제가 또 조타맘이기 때문에. 예, 조타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조타가 올 때 사실 아무리 제가 조타를 좋아해도 리버풀을 위해서 조타가 뭔가 해줄 수 있을까. 지난 시즌 폼 때문에 약간 반신반의했었어요.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진짜 대가리 받고 반성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뭐 지금 축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포워드가 필요했어. 그리고 많이 뛰고 그래. 침투 좋고 운반 능력은 사실 약간 반반이긴 했는데 네. 침투와 이 활동량 때문에 그래도 지금 윙포 뎁스가 너무 얇았던 리버풀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죠. 오히려 이거는 뭐 그냥 좀 이 결과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베르노를 노렸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조타가 다방면으로 유틸리티성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측면 윙으로만 봤을 때는 베르노보다 나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운반이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리그에서 적응이 필요 없다. 아무래도 타 리그에서 온 선수들은 거기에 템포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여하간에 아탈란타라는 사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서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니까 아주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팀 라인업만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라인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이점만 사사사사좀 볼까요? 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미드필더 라인에서 못 나오는 선수가 좀 있고. 그렇죠. 네. 특히 뭐 일리치치의 아직까지의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죠. 크고. 공격진 미드필드진에서 공격 시 본인의 어떤 크랙 기질이나 운반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아쉽고요. 무엇보다 허리 쪽에서 저는 더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더룬이 있어야 돼요. 더룬은 이제 침투 능력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볼을 잡아두고 기본적으로 중원의 볼 소유를 가져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거든요. 네. 더룬 선수의 부상 공백이 지금 이 아탈란타 라인업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할 점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조타가 전방에 위치를 했고.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직 마팁이 경기를 뛸 만한 핏을 다 회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코메티오, 리스 윌리엄스, 나다니엘 필립스 네.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지금은 고메스의 파트너로 나올 수 있는 후보군들인데 파비뉴도 다쳤으니까요. 네. 근데 이 3명 중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등록된 유일한 선수가 리스 윌리엄스예요. 네. 그래서 리스 윌리엄스가 예상대로 선발로 나오게 됐고요. 나왔고. 좌우 풀백은 그대로. 그리고 참 독특한 건 중앙 미드필드의 핸더슨, 존스, 베이날둠의 조합도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웨스트햄전 때 조합이었죠. 네, 그때의 조합과 그대로인데 대신에 중원은 웨스트햄전에 좀 좋지 않았다는 점. 그게 좀 있겠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는 마네와 살라 그리고 가운데 조타. 피르미누의 자리를 조타가 메우게 된다는 점이 아주 특이점이었죠. 네. 일단 아탈란타라는 팀이 이 경기가 잘 안 풀린 이유를 먼저 좀 다뤄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탈란타가 첫 번째로 3백을 쓰면서 윙백을 굉장히 올려 쓰는 팀 스타일이잖아요. 그들은 윙백이라기보다는 측면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죠. 그렇죠. 네. 엄연히 따지면 거의 뭐 윙처럼 올라가는 상황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아탈란타가 이나는 하테부어와 마지카의 이 좌우 윙백이 기본적으로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버풀이 잘한 포인트도 같이 다루게 될 텐데 리버풀의 경우는 일단 최전방에 지우고 조타가 나왔어요. 보통 폴스나인 역할을 피르미누가 맡았다가 피르미누가 최근 특히 주말 웨스트햄전에 진짜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았죠. 네. 조타가 나오자마자 혈이 뚫렸으니까 조타가 선발로 나오면서 조타가 피르미누가 했던 역할을 거의 비슷하게 수행했습니다. 난 이거 잘할 거라고 봐. 네. 은근 이 선수 결정력이 삽을 떠서 그러는 경우가 있었지. 나는 머리 좋게 움직이는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울브스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승격한 이후에 3-4-3 전술에서 윙포보다 3-5-2 전술에서 투톱일 때 좀 더 잘했어요. 내지는 3-4-3일 때 간혹 1-2 형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네. 그 조타가 1의 위치에 가 있었을 때도 괜찮았어요. 그게 지난 시즌이 딱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러한 중앙 지역 활약을 확실히 조타한테도 기대해볼 포인트가 많은데 이날 아탈란타가 팔로미노를 조타한테 완전 대인 수비로 붙어버렸어요. 조타가 내려오면 팔로미노도 따라서 내려오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타가 내려올 때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는데 윙포워드인 마네와 살라한테 직접적으로 주문을 내는 게 있어 보였어요. 무조건 센터백 사이로 침투할 것. 그래서 조타가 센터백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마네랑 살라가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뒷공간을 찌르는 스타일이었죠. 본래도 아탈란타가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있었던 팀인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은 불안함을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클럽이 맞춤으로 거의 노렸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일단 백3 사이의 가운데 간격도 많이 벌어진다다가 네. 워낙 빌드업을 할 때 백3의 후방 선수 3명만 남겨두고 윙백들은 미드필드처럼 바짝 올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이럴 때 아탈란타의 공격 전형을 보면 센터백 셋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어요. 중앙에 좁게 머물지 않고 스토퍼들은 거의 풀백처럼 넓게 벌어져서 측면 뒷공간을 메우는 1차적인 수비 포지셔닝을 잡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리버풀이 노렸다고 생각해요. 전방
전방 압박도 물론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수 사이 공간을 마네와 살라가 집요하게 노렸기 때문에 결국 아탈란타가 초반에 뭔가 해보려다가 5분도 안 지나서 계속 5백으로 내려왔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렇게 되면 아탈란타는 윙백을 올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팀이 공격을 할 때 무조건 전방 2명을 향한 롱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장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전방 롱볼을 무리엘과 자파타가 개인 기술로 상대 센터백을 벗겨내면서 잡아내는 장면들이 분명 전반에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팀 전술이 잘 통했던 장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개인의 어떤 능력. 근데 그리고 무리엘도 예전에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고 부상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아탈란타 공격의 지난 시즌 핵심은 뭐 이 알렌드로 고메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리치치가 미친 폼이었거든요. 너무 늦게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일리치치가. 네, 근데 일리치치가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좀 심리적인 타격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일리치치의 폼이 지난 시즌 같지 않으면 아마 아탈란타의 공격력이 아무래도 좀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일리치치가 있어야 좀 더 직접적인 운반, 타격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어요. 흐물흐물 가면서 다 제끼고 때리면 원더 뿌리고 그랬었잖아. 이날 아탈란타의 최고 문제점은 윙백이 전진하지 못하면서 측면 활용이 안 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리버풀이 잘한 거와 맞물려서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 미드필드의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날 경기에 나왔던 뭐 파살리치아 같은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부족했고 미드필드를 거쳐가지 못하니까 계속 롱볼만 뿌려졌거든요.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알레한드로 고메스도 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만했던 아탈란타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풀이 그거를 잘 통제한 것도 있었고 미드필더 쪽에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격이 장점인 팀인데 그럼 공격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게 아탈란타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리버풀이 여기서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있었어요. 좋아요. 최근에 리버풀 경기가 조금 답답했을 때를 보면 풀백 윙어들 이 측면 공격을 2명에서 전개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드까지 측면에 가담하는 형태로 같이 3명을 이루게 되는데 최근 경기들은 중앙 미드필드가 좀 답답하게 구성될 때 풀백과 윙에게 상대가 1대1로 달라붙어서 여기서 측면 자원들이 다 고립되는 상황이 많았었어요. 웨스트햄전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날 리버풀은 일단 아탈란타가 5-3-2 형태로 워낙 내려서 있으니까 풀백이 올라갈 때 풀백들이 압박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놀드 로버슨이 다른 경기보다 조금 더 운반을 하거나 침투를 하기에 너무나도 자유로운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풀백이 용이하게 측면 공격에 참여하니까 중앙 미드필드의 공격 시에 어떤 부담이 많이 덜어지게 됐습니다. 이날도 커티스 존스랑 베이날둠이 웨스트햄전과 마찬가지로 출전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공격 시에 굳이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풀백 윙어만으로 혹은 조타만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게 조타의 장점. 조타가 또 횡적으로 뛰면서 약간 패스 강약 조절이 아쉬웠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계에 참여해주는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타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니까 약간 뭐 제가 이 경기는 라이브로 못 봤습니다만 이 상대 수비수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요. 그렇죠. 조타 움직임 자체가 그래. 피르미노를 진짜 완벽하게 대체했어요. 저는 이게 한참 좋았을 때 피르미노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르미노가 몰라요. 완전히 폼이 꺾여서 이제 다시 못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거고 조금 휴식을 하면서 본인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동안에 그 역할을 조타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조타의 결정력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울버햄튼에 지난 시즌 있었을 때 조타가 제가 알기로 기대 득점과 실제 골의 스탯이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골가량 차이가 났어요. 많이 나는. 그 정도로 기대 득점을 거의 10골가량은 본인이 살리지 못했던 이건 본인 결정력이 사실 문제가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타는 특히 이날 두 번째 골 보면 딱 터치하고 바로 슈팅을 때리기까지 터치를 그냥 짧게 가져가면서 롱볼에 반응한 터치도 좋았고 바로 그걸 임팩트로 사연했던 슈팅 타이밍도 좋았고 결정력이 진짜 물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타가 결국은 해트트릭까지 달성을 했으니까 리버풀한테는 진짜 조타가 최근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4경기 연속골에 신화를 쓰고 있는 이 멋진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풀에서 좋았던 선수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이긴 팀이니까. 일단 조타는 당연하고 조타가 당연히 맨 오브 더 매치일 거고 조타를 제외하고 한 명을 더 꼽자면 알리송입니다. 알리송. 알리송이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조금씩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날 선방 자체로 알리송의 가치는 충분히 증명했던 것 같아요. 이날 1대1 찬스를 이 사파타에게서 막아낸 장면도 있었고 1대1 찬스를 막기까지 나오는 타이밍에 일단 판단이 워낙 좋았었고요. 무엇보다 빌드업
이나 기본적인 위치 선정이 좋으니까 어떤 슈팅이어도 손쉽게 처리해내는 모습들을 알리송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간 대강 막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막아. 그래서 그게 위치 선정이 좋아서 굳이 막던 몸을 던지지 않아도 막을 수 있는 거를 이미 먼저 자리에 잡는 거지. 그쵸. 딱 그 위치에 있으니까. 맞아요. 거의 정면에 몰리는 듯 하지만 막상 보면 알리송이 그 위치를 너무 잘 찾아 들어갔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알리송이 살아난 부분도 어쨌든 이 경기를 마치고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 조별리그 통과는 뭐 그냥 수월하게 일단 3승이니까 그리고 혹시 모를 아탈란타 혹은 아약스하고의 승점 경쟁 상황에서 아약스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탈란타는 승점 동률됐을 때 크게 잡아놨으니 승자 승골 득실에서 역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지. 이 정도면 리버풀이 아주 우위를 많이 점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날 후반전에 넣은 골들을 보면 결국 살라와 마네도 한 골씩 넣었거든요. 쓰리톱의 선수들이 한 골씩 딱 넣었고 살라가 터뜨렸던 후반전 팀의 세 번째 골은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세트피스 이후에 살라가 주력을 발휘해서 하프라인에서부터 상대 진영까지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가서 골을 딱 넣는 이 마무리를 비슷하게 했던 경기가 기억에 나거든요. 2017-18 시즌 안필드 아스날전. 벨레누니 그때 속도에서 제쳐졌던. 기억나요. 맞아, 완전 제껴졌었지. 저는 약간 그 골도 약간 연상이 됐었어요. 그래요? 네. 여기 와서 생각난 건 아니고요. 그런 것 같은데. 날 보니까 생각난 거 아니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골이 좀 생각이 났고요. 마네 선수도 결국 마지막에 또 후반전 네 번째 골을 또 터뜨렸고 마지막에 이제 조타의 골이 또 터졌었고 이날 그리고 아탈란타한테 하나 재밌는 부분은 알리송이 잘했던 것도 있지만 사파타가 진짜 집요하게 이날 안 풀렸어요. 사파타 안 되는 날 좀 안 돼. 진짜 안 됐어. 이게 아까 롱볼 날아올 때 사파타가 개인 능력으로 버티고 돌아서서 기회를 만든 장면들도 몇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후반전에 고메스를 제치고 본인이 오른발로 제대로 감아서 때린 슈팅이 있는데 골대에 정확히는 이 골포스트에 안쪽을 맞았어요. 맞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럼 맞고 잘 제대로 정타 맞으면 맞고 이렇게 다시 나와. 그 볼이 안쪽으로 감기니까 컵포스트 쪽으로. 그러면 당연히 안쪽으로 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골라인과 거의 평행하게 뚝 튕겨 나와서 탱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거 알리송도 딱 본인이 반응 못하고 뒤를 봤을 때 이건 먹혔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굉장히 묘한 일이었고 그 뒤에 1대1 찬스도 본인은 슈팅을 때린다고 잘 때렸는데 하필 알리송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1대1 찬스에서 막히기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흐름볼을 딱 골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옵사이드에 걸려서 정말 뭐 너무 안 풀렸던 사파타의 상황이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탈란타가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거를 가스페리니 감독이 좀 잘 메울지. 일단 더룬이 먼저 돌아와야 되겠죠. 더룬이 돌아와야 돼요. 더룬이 돌아와야 운반이나 타락박이나 기본적인 중원의 공격 관여도가 좀 더 살아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리치치 폼이 또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중요할 거고. 그쵸. 리버풀은 지금 뭐 좋다 살아나면서 팀의 분위기가 확 올라왔으니까 더할 나위 없지 않나. 게다가 피르미누에 대한 이제 장기적인 부진에 따른 대책까지도 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아탈란타전을 통해서 조타로 확실하게 잘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